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126쪽이죠. 그러니까 126쪽에 그러니까 환지 애정지인데 역시 저 뒷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요. 강의노트 부분이니까 141쪽입니다. 141쪽에 2-22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림을 이제 동그라미로 가는 게 기본이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네모로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상황이 다음과 같다 보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데 1, 2, 3, 4 땅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A가 땅 6개, 그러니까 B가 땅 2개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설계도 결정,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저기 뭐 물론 이제 구획 변경 다 생기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그림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1, 2, 3, 4 땅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쪽에 그러니까 구청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공시설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채비지 정했고요. 그러면 50%로 하죠. 50%면 A가 6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3개로 주자고요. 같은 크기로 지고요. 그러면 A에게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수료한 A 땅에게 옛날 A가 갖고 있던 쪽에 가장 가깝게 A 땅에 비슷하게 3개를 주자고요. 3개를 주려면 A한테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 땅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번 땅을 주면 돼요? 1, 2, 3을 준다고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B가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 50%니까 1개, 몇 개를 어디를 주겠다고요? 4번 땅을 주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환지계획이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환지계획 정해진 순간, 그러니까 3번 땅 주인은 A이다. OX. 환지계획 정해진 순간, 3번 땅 주인은 A가 된다. OX. 공법, 정신, 무조건 X인 거죠. 3번 땅 주인 누구요? B 눈 빨갛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환지 계획이 뭐예요? 나중에 줄게. 그런 거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A 너한테 1, 2, 3 땅을 주고 B 너한테는 4번 땅을 줄게. 그게 환지 계획인 거죠. 계획인 거고 지금 그냥 그림 그대로 그냥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141쪽 그리며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나서요. 그러니까 사업 끝이 있으면, 공사 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고요.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는 것을 네 글자 뭐라고 얘기하고요?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한 날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밤 12시에 그러니까 A가 몇 번 땅 주인이 되는 거고요. 1, 2, 3 땅 주인이 되고 B는 4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됐다고요. 소유자가 됐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뭐 할 수 있고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쓰지 않는 땅이라고요. 저 어디 뭐 바닷가에 있는 폐염전, 사람들이 쓰지 않는 땅. 그럼 환지계획 정해서 그냥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각각 주인이 돼서 자기 땅을 지가 쓰든, 그러니까 빌려주고 월세를 받든, 그걸 팔아서 뭔가 뭐 여행을 가든 지가 알아서 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사람이 쓰고 있는 땅이라고 보자고요. 농사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 3번 땅을 보자고요. 3번 땅 밤 12시까지는 누구 땅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환지계획 정한 대로 사람이 그러니까 새 땅 주인이 됐다고요. 밤 12시에 3번 땅 주인 누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 12시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6월 30일이라고 치죠. 6월 30일 밤 12시까지는 3번 땅 주인 누구예요? B이죠. 그러니까 종전토지 소유자가 계속 이라고요. 그러니까 B입니다. 그러니까 B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1월 1일로 보자고요. 1월 1일로 했을 때, 그러면 3번 땅, 4번 땅 둘 다 B 거죠. B 겁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지을까요? 벼농사를 짓고 있다가 6월 30일 밤 12시 3번 땅은 누구한테 넘어가게 된다고요? A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벼농사를 지었다고 치면 벼농사 짓고 있다가 6월 30일 저녁밥 먹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3번 땅에 있는 벼를 뽑아다가 4번 땅에다 꽂을 자리는 없네요. 그러니까 안방에다가 거실에다가 다라이 갖다 놓고 거기다 벼를 꽂아놓고 키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곧 자기 땅 아니게 됩니다. 자기 땅 아니까 안 쓰겠죠. 거기다 농사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거기다 지었다가 그거 뭐 죽게 놔두니 또 남의 땅에다가 쓰레기 남겨놔도 안 되고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땅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A이죠. A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라는 게 없으면 남의 땅에 들어가요? B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A는 첫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구획 변경이 생기거나 소유자 변경이 생기는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새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곧 소유권이 바뀌게 되니까 옛날 사람은 못 쓰고 새 땅 받을 사람은 아직은 지 땅 아니니까 못 들어가고 모든 땅들이 다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걸 정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가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 뭘 끊어서요? 사용수익과 처분을 끊어서 사용수익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땅 받을 A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번 땅은 지금 현재는 B죠. 근데 A한테 주기로 했죠. 사업이 끝나고 나면 A가 사용수익 처분을 하게 되겠죠. 3번 땅에 대해서요. 그것을 미리 일부를 끌어와서 1월 1일부터 A가 첫 땅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B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사용수익이 누구한테 넘어왔으니까요? A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3번 땅을 누가 쓸 수가 있어요? A가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벽시 불리고 뭐 찌고 뭐 내고 뭐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다가 밤 12시에 이미 사용수익은 시작했고 법의 힘으로 밤 12시에 뭐만 더 얹어 붙으면 처분권만 얹어 붙으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땅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갖고도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가끔 하는 겁니다. 집에서도요. 그러니까 뭐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다고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엄마가 부를 때는 개똥이,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아, 바뀌었나요? 엄마가 부를 때는 왕자님, 누나가 부를 때는 개똥이, 랄랄랄라, 누구인지 몰라. 아무튼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뭐 있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렇듯이 똑같은 애를 놓고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도요. 그러니까 지역권. 좋아, 내 땅, 똑같은 땅을 놓고 내 땅 써도 돼. 땅 주인한테는 뭐고요? 내 땅을 쓰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승역지.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놓고요. 야, 나 그 땅 좀 쓰자. 내가 필요해서 그 땅 좀 쓰자. 그러니까 무슨 땅이 되고요? 요역지가 되죠. 똑같은 땅을 놓고도 이름이 달라지듯이 여기 똑같은 3번 땅을 갖고도 그러니까 A에게는 환지계획에서 A에게 환지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땅이죠. 그래서 3번 땅은 A에게는 뭐가 되고요? 환지 예정지가 되고 지금 현재도 B 땅이고 밤 12시까지는 B 땅이지만 머지않아 B가 B 땅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3번 땅은 그러니까 B에게는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B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뭘 못하게 되고요?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사용수익이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A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게 환지예정지 첫 번째, 환지예정지 정해진 땅에 그러니까 사용수익이 변경이 된다.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땅 소유자가 돼서 그 땅을 처분한다. 채비지 뭐 하는 땅이에요?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할 땅이죠. 그러면 이때 돼서야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채비지 팔아서 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기계실 들어가겠죠. 기계실에 스위치 누르면 타임머신 징징징징 해서 타임머신 돌겠죠. 타임머신 타고 돈 갖고 다시 사업 시작하는 시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타임머신 근데 없다고요. 채비지를 사업 끝나고 나서 처분하게 되면 사업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는 언제요? 그러니까 채비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도 하게 하고요. 처분도 하게 합니다. 세 번째요. 사용 수익이 변경된다고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효과가 있는데요. 같이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 4번 땅이 누구 땅이에요? 3, 4번 땅이 누구 땅이에요? B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C가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D가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3, 4번 땅이 B인데 C가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D가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 쓰고 있었는데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지금 여기에 뭐 한번 듣고 나시면 이제 그 다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C에 그러니까 C나 D요. 여기에 C가 요만큼, 그러니까 D가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3년 계약, 그러니까 보증금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C에 그러니까 그 임차권이 설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러니까 D에 임차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3번 땅을 누가 사용수익하게 된다고요?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3번 땅에 대해서 A가 사용수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 땅을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1년 전부터 C가 이만큼을 임차권을 설정한 게 있었죠. C의 임차권이 이미 1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있던 임차권이 우선이다. 지금 들어가는 사용수익이 우선이다. 달리요. 그러니까 민법에요. 민법에 임차권이 있죠. 민법에 임차권이 우선이다. 공법입니다. 공법에 사용수익이 우선이다. 맞습니다. 공법에 사용수익이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이 1차, 공법은 2차, 맨날 뒤에, 그러니까 뭐 뒤쫓아다니기만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법이 특별법이라고요. 특별법이니까, 요거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공법에,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요만큼을 못 쓰게 됐죠. 요만큼을 못 쓰게 됐으니까 C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을 계속 낼 이유가 없죠. 깎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D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3번 땅을 다 누가 사용수익하게 되니까요? A가 사용수익하게 되니까, 요만큼 갖고는, 뭐 무슨 여기가 다 과수원이었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자재창고, 삽 좀 세워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죠. 농사를, 사용수익이 바뀌었다고요. 농사를 못 짓게 됐으니까, 보증금 1,000만 원 계속 넣어놔요? 아닌 거죠. 돌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리도,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D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땅 주인 누구한테 줬어요? B에게 줬죠. B에게 보증금 돌리도라고 하면 B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월세 전세 계약이요. 전세 2년 계약 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 됐는데 회사가 갑자기 옮겨지게 됐네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어쩐데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 지금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회사가 옮겨가게 돼서 그러니까 나 이사 가야 되는데 보증금 혹시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보증금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갖고 있었지. 여기서 어서 가. 나중에 이 동네 들리면 들려. 과일이라도 깎아먹게. 그런 집 있어요?
없잖아요. 보증금 다 딴 데 돈하고 다 썼죠. 없다고요. 돌리도 B한테 달라고 해봤자 B 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딸내미 10분의 1 다 썼죠. 그래서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시행자한테 돌리도 해서 받아가고 나중에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B에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리도,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하는 겁니다. 깎아도 돌리도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래서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주장하라고요. 80일 같으면 깎아달라, 돌려달라 했을 겁니다. 60일이니까 깎아도 돌리도. 네 번째요. B, 자기 땅에다 건물 지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땅 건물 지어서 쓰고 있었는데 사용수익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B에 이미 10년도 넘은 건물이요. 그게 우선요? A의 사용수익이 우선요? A의 사용수익이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에 걸리질 거는 것들 싹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등이요. 건축물 등 사용수익에 걸리질 거는 것들 다 이전,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같으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가는 건 얼마 전에 통지를 하라고요. 2월 전에 통지하라는 건데 도대체 이 60일과 2월의 고상한 차이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60일하고 2월하고요. 6급 주소 아저씨가 뭐 옮겨간 거죠.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글자를 읽어보면 141쪽이요. 141쪽에 점점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환지정지 지정주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9번 환지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칠판요. 이 그림이 지금 싹 빠진 채로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환지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환지사업 완료, 환지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서 종전토지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그러니까 새 토지 권리관계로 이전시킬 수 있다. 6월 30일 밤 12시에 사용수익 처분을 한꺼번에 이전시킬 수도 있고.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7번 환지사업 기간 동안에도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비지를 처분해서 그러니까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정지를 지정하면 위 세 번째 그림에서 3번 토지는 종전 소유자인 B에게는 뭐가 되고요? 종전의 토지, 환지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A에게는 뭐가 되고요? 환지 예정지가 된다. 좀 그래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환지계획 정해진 자에게 1월 1일에 환지받을 토지를, 그러니까 국어가 이상한가요? 1월 1일에 쉼표, 환지받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1월 1일에 사용수익하게 하고 수고 읽다 보니까 이상하군요. 그러니까 사용수익하게 하고 환지사업 완료,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해서 6월 30일 밤 12시에 나머지 뭘 얹어주면, 처분권을 얹어주면 사용수익 그렇게 얹어준다. 그래서 화살표 사용수익과 처분을 나누어 이전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환지예정지입니다. 그냥 딱 5개 지문이에요. 환지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X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는 곳이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요. 환지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뭐 변경이고요? 사용수익 변경. 두 번째 채비지는 뭐도 해야 되고요. 처분도 해야 되고. 세 번째 깎아도 돌리도 시행자에게 60일 건축물 제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책 보시죠. 책에 와서 126쪽. 126쪽. 그러니까 제일 아래, 그러니까 붉은 4번. 환지예정지 지정. 양과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때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용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그러니까 목적인 그러니까 토지 구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칠판요. 환지가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기타 권리도 다 이전되는 거죠. 칠판요. 그래서요. 여기도 A1, A2, A3, A1, A2, A3, B1, B2, B3, B1, B2, B3 기타 권리들도 지금 다 자리를 같이 옮겨간다고요. 기타 권리들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 양과립은 환지예정지 지정 절차.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위치, 면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그죠?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해야 된다. 여기는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 효력 발생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만약 여기가 사람이 안 쓰는 땅 같으면 그냥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별게 없다고요. 그냥 무슨 컨테이너 박스나 몇 개 놓았던 곳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나 몇 개 놔두고 있는 것 같으면 5일 후 효력 발생, 5일 동안 지게차 와서 둘둘둘둘둘 하면 컨테이너 박스 옮길 수 있죠. 된다고요. 근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땅 같으면 5일 후 효력 발생, 5일 동안에 벼를 다 어떻게 옮겨 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제증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에요. 127조 절비의 양보하로 3번 환제증지 지정의 효과.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지정 효과 땡땡. 환제증지가 지정되면 종전, 표시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제증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사선 긋고요.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밤 12시까지 환지 예정지에다가 동그라미 3 쓰시고요. 죄송합니다. 환지 예정지다 동그라미 4. 죄송합니다. 환지 예정지다 동그라미 4.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종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선 긋고요. 종전의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3 쓰시고요. 종전의 토지 동그라미 3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첫째 주기돼요. 환제증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출판요. 1월 1일부터 이제 정해진 대로 넘겨주는 그 시점까지 6월 30일 밤 12시까지. 먼저 셋째 줄 끝부터 보죠. 셋째 줄 끝 3번 토지요. 3번 토지는 B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종전의 토지가 되죠.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가 되고 3번 땅은 A에게 환지 예정지가 되고 A가 사용수익을 하게 되니까 B는 3번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 기억번 문장의 두째 줄 끝에 환지 예정지는 출판요. 이 그림에서 4번 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문장 하나에 다 섞여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7번 보시죠. 4번 땅 옛날 주인 누구요? B. 환지객에서 누구한테 주기로 해요? B. 그래서 4번 땅은 옛날 주인 누구고요? B. 환지객에서 누구한테 주기로 돼 있다고요? B. 그래서 나중에 누가 받아요? B이죠. B입니다. 그러니까 B는 그냥 그따가 그대로 쓰고 있으면 되죠. 그걸 뭐라고 하고 있고요?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에요. 그 박스는 생략하고, 다음에 니은번 사용 개시를 지정. 시행자는 환제증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하다를 따로, 그렇죠?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건 부분 끊어서 7번 보시죠.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었죠. 환지 계획이 정해져 있고 환지 계획대로 그대로 현실화 될 것을 환지 예정지를 통해서 그 중에 사용수익만 먼저 끊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면 환지 계획이 정해진 그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순간에 동시에 사용수익이 다 시작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땅이 길쭉하다고요. 길쭉하거나 아니면 끊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09 환지예정지 사용수익 변경, 209 사용수익 변경, 309 사용수익 변경, 사용수익 변경 날짜들을 끊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띄엄띄엄 부분 따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읽을 필요 없고요. 칠판이요. 동그라미 2번 3번 땅 여기 내 땅인데 제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은 할 수 없죠. 비켜줘야 된다고요. 참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은 격가지 사항이고 비교 공공시설 관리 빼고요. 동그라미 4번 땡땡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제 증제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 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채비지는 사용 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그래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채비지는 또 이제 여기저기 있는 채비지만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건 이제 첫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와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아래요. 그 손가락 시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소유자, 점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들본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의 사용수익에 걸리적거리는 건축물 다 이전 제거할 수 있다고요. 이전 제거하는데 주거용이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요? 2월 전에는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화살표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와서 131쪽 보시죠. 131쪽에 굵은 7번 환지해정지 지정 처분과 환지 처분 때 용익권자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양과 1번 환지해정지 지정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약지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뭐예요? 이쪽 C를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조금 못 쓰게 됐다고요. 이만큼 못 쓰게 됐는데 월 100만 원을 계속 낼 필요가 없죠. 깎아도 할 수 있다고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문장 빼고요. 양과로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환지처분 공된 날부터 60일 지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거 둘 다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으니까 권리 포기, 계약 해지,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넷째 줄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원래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그래서 시행자가 우선 갚아주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상할 수 있다. 나중에 받아가면 되는 거죠. 이상 환지정지 효과 4가지고요. 그래서 환지정지 지정할 수 있다. 사용수익 변경, 채비지는 처분도, 깎아도 돌리도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 돌리도는 시행자에게 건축물 제거할 수 있다. 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게 이제 환지 예정지고요. 그 다음에 두세 장 넘어오셔서 뒤로 가시죠. 자, 책의 142쪽이요. 환지 예정지 이 그림을 지우고 가죠. 저 그림을 당겨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이 있었죠. 환지 계획에서 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게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A에게 이 땅을 준다. B에게 이 땅을 준다. C는 아파트를 받는다. 계획 세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사업이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요, 환지 처분할 때, 아이고, 너무 붙여놨군요. 뭐 어차피 머리가 모자라면 손이 고생한다고. 그렇습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시행자가 공사원료, 공고, 공람, 의견서 조치,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지가 지한테 검사받을 수는 없죠. 지정권자는 공사 끝 발표하면 되고,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 신청을 해서 지정권자가 중공검사 설계도대로 공사 끝났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지정권자가 공사료 공고를 해야, 그래서 아닌 사람은 검사를 받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지가 그냥 공사 끝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끝난다고요. 공사 세 번째 칸, 네 칸 중에 세 번째 칸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를 했으면 그로부터 며칠 내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 엉망진창. 그 중에 첫 번째 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거기다가도 뭘 붙여놓고요? 공사완료 공고 6글자를 붙여놓고 그 법 40조. 세 번째 칸이요,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 지정권자가 이 사업은 끝났다, 공사완료 공고, 그것도 6글자. 얘는 몇 조고요? 법 51조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공부하는 우리들이 고생이라고요. 공사완료 공고가 나오는데 그게 네 칸 중에 첫 번째 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그 공사완료 공고인지, 세 번째 칸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는 그 세 번째 칸 공사완료 공고인지, 그거까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동그라미들. 아무튼 법을 엉망진창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이제 환지 처분을 한다고요. 환지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지계에게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만 어긋나도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다 세칠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환지 처분 새 땅을 줍니다. 새 땅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A에게 여기 4번 땅을 준다고요. A한테 4번 땅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요? 끈으로 끌고 가요? 리어까지다 실어다 줘요? 택배로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공고하면 넘어간다고요. 어떻게 새 땅을 주냐고요? 어떻게요? 공고하면 넘어간다고요.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한 날 밤 12시에 넘어간다고요. 환지 처분 압니다. 이제 환지계획 정한사항 다 알고 있던 거 확인하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한다고 공고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발표하면 넘어간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 했어요. 이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냥 내년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다 했어요. 새 땅 주인, 언제 새 땅 주인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쟤네들이 환지 처분 한다, 그러니까 넘겨준다, 발표하면 새 땅 주인이 된다고요. 공고하면 새 땅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요? 공고한 날 밤 12시에 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종전 토지 모양을 이대로 가져와 보고,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환지계획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언제요? 밤 12시요. 그래서 이 밤 12시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A의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고요? 요 1번 땅으로 와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A에게 아까 150에다가 50 더 붙여주기로 했죠. A는 언제 이 새 땅 주인이 된다고요? 밤 12시에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근데 거기서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일 24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0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게 네 가지로나 쓰이는데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직접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따 밤 11시 반에 다시 모여서요, 시계 놓고 11시 45분, 11시 50분, 11시 57분, 오늘 밤 12시, 내일 0시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확인하실 분들은 이따 밤 11시 반에 모이시고요. 예. 여기서 같다고 하죠.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 공고가 아침 10시에 있을 수도 있고 10시 23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밤 12시에 동그라미 1번, A는 새 땅 주인이 된다. 소유권 다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C는 밤 12시에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죠.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옛날에 없다가 새로 생기는 땅이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공적인 땅 밤 12시, 보류지, 채비지 밤 12시가 주인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여기에 D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D는 새 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치죠. 그러면 D는 밤 12시에 새 걸로 넘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밤 12시에 꽥 죽습니다. 그냥 다 정해진 대로 밤 12시요. 저 밤 12시에 새 땅 주인, 밤 12시에 새 아파트 주인, 밤 12시에 새 빨간 땅 주인, 넘어갈 게 없으니까 밤 12시에 꽥 죽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5번과 6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두 가지.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6번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가 되는데요.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2가 있었는데 2가 이쪽 땅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어디로 할까요? 세종은 이게 급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천안과 아산에 걸쳐서 한 겁니다. 그런데 2가 이쪽 땅을 받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산 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산시는 싫고요. 옛날 천안시 주소가 딱 좋았다고요. 천안시 123-45. 나 천안시 주소 뜯어다 줘. 아산 땅 받았는데 옛날에 천안시 주소를 여기다 아산에다 뜯어다 붙여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주소 뜯어가요? 못 뜯어가요? 못 뜯어가죠. 소유권과 기타 권리가 옮겨지는 거지, 민법의 사적인 권리가 옮겨지는 거지 주소를 뜯어갈 수는 없다고요. 주소는 못 뜯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소유권 기타 권리가 다 넘어가는 게 기본 원칙. 그런데 땅에 달싹 달라붙어 있는 뭐는요? 제어권은 그 자리에 달싹 달라붙어 있다,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좀 동그라미 1번 얘기하고요. 7번이요. 밤 12시에 A가 1번 땅 주인이 된다.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초분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권리가 새 땅으로 다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싹 없어짐과 동시에 새 땅에 대한 권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쪽에 청사녀.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게 개발계획으로 위치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환지계획. 여기요. 유자리군요. A가 300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A에게 150에서 에다가 50 더 붙여서 200 한 필지를 맞춰준다. 이 50에 대한 돈이 뭐라고요? 깨끗하게 계산 끝내야 되는 돈 청산금이죠. 50에 대한 돈 계산하지 말라고요. 왜요?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계산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다고요. 언제나 계산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 계산하라고요. 사업 끝나고 나서 계산하라고 며칠을 주고 있어요? 60일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한다. 그것을 또 말장난 뭐라고 하고 있고요?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하고 밤 12시에 법률적으로 얼마가 확정되는 거죠. 밤 12시에 확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결정과 확정 이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데 뭐 얘네들은 말장난 저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책을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128쪽이요. 128쪽에 가면 제13절 환지처분의 효과. 환지처분이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대로 종전 토지에 대신해서 새로운 토지를 교부, 새 땅 주고, 아까 이제 그 그림에도 있었습니다만 새 땅 주고 돈 주고받고 하는 게 환지처분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새 땅 주고 그 과 지금보다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00인데 150인데 50을 더 얹어줬죠. 부족. 아까 5천인데 땅 4천 주고 1천 적게 줬죠. 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요. 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주문장 빼고 129쪽. 그러니까 첫 번째 손가락 빼고요. 두 번째 손가락 환지처분 시기.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 받은 때, 과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환지처분 새 땅을 주는데 새 땅을 어떻게 줄 거냐고요. 보기 세 번째 손가락.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새 땅 주려면 환지계획 정한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한다. 이미 환지계획 정한사항은 다 이미 알고 있던 거였죠. 이미 알고 있던 거 확인하니까 별거 없고 새 땅 주려면 어떻게 준다고요? 공고한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 민법 186조, 187조가 있죠. 186조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계약에 따른 거고 187조가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아무튼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지금 이 개발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권리의 이전 확정 등등이 있고요.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청 공고된 날 밤 12시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7번요. A 땅에 대한 권리 밤 12시에 새 땅으로 다 가서 달라붙는다. 소유권 기타 권리 다 이전된다. 동그라미 2번은 해설이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 토지의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4번 땅 4번 여기 7번 4번 동그라미요. 새 땅 받을 게 없으니까 밤 12시에 꽥 죽는다.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단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지역권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이익 없는 것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밤 12시에 없어진다. 동그라미 2번 환지처분의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뒷문장은 관계없고요. 주소 뜯어갈 수 없다고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고요. 아무튼 주소는 뜯어갈 수 없다고요. 굵은 2번 입체환지 효과 환지계획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환지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주변을 주장한다. 밤 12시에 아파트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밤 12시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토지에 붙어 있었던 저당권은 저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C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C가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요. C가 땅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C에 소유권이 있고, 그러니까 기타 권리가 있고, 기타 권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당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C가 이제 밤 12시에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고요. 은행비 1,000만원 여기 땅에 붙어있는 거나 아파트에 붙어있는 거나 아무 차이 없죠. 저당권은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임차권 넘어가요? 임차권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C 땅 빌려서 P가 농사 짓고 있었는데 C가 아파트 받았다고요. 문간방에 가서 흩뿌려놓고 거기다 물 저벅저벅 해놓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토지에 대한 권리가 건물로는 못 쫓아가는 거죠. 저당권은 넘어갈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건축물에 대한 임차권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당권만 넘어간다. 기타 권리 중에서는 저당권만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굵은 3번 양과 1번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모든 게 다 환지계획 정한 대로 처분되는 거죠. 환지계획 정한 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기로 환지계획이 써져 있고 그래서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환지의 정지가 채비 정도로 지정된 경우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여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아까 환지 예정지대요. 첫 번째 사용수익 변경, 두 번째 채비지는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등등이 있었죠. 여기서 처분했으면 요 처분은 민법 186조죠. 법률행위 계약에 의한 거니까 사고 파는 거니까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되죠. 양과 2번 보류지 공적인 땅 환지계획 정한 자가 밤 12시에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굵은 4번 양과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 등기소에 알리고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가 있습니다. 양과 2번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굵은 5번 청산금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뭐 양과 1번을 성질이니까 빼고요. 양과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할 때 결정에다가 뭐 쓰시고요? 계산 쓰시고요. 청산금은 사업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요 60일 사이, 요 사이에 계산해야 된다. 뭐 사업 중간에 사업하기도 전에 계산해봤자 소용없죠. 동그라미 니은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정하지 않거나 면적 적정을 위해서 환지하기 아니하기로 된 경우,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환지계 인가 후 지체 없이 네 글자를 삭제 없애주시고요. 네 글자를 없애주시고요. 환지계 인가 후 청산금 교부하는 때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새 땅 안 받는 사람 있다고요. 새 땅 안 받는 사람 있는데 너희들 다 지들려. 뭐 이때 줄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주면 그 사람들 마음 기분 좋게 동네를 일찍 떠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찍 줄 수도 있다. 동그라미 번 청산금 확정. 청산금은 밤 12시에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되는 거고, 뭐 양보할 3번 동그라미 1번 뭐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그러니까 분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양보할 4번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5년간 위에다가 행정법 쓰시고요. 그러니까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이죠. 근데 행정법은 이 관청에서 상대하는 관청과 만나게 되는 국민들이 워낙 지역주민 국민들이 워낙 많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6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중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동그라미들 좀 순서대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거기다 선후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환지에만 있는 특별한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커피 믹스만 놓고 회의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 자료가 올라와야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고 그 자료를 놓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새 땅 값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번호 동그라미 1, 2, 3을 다시 쓰면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환지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에다가 동그라미 3 쓰시고요.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다가 동그라미 2 쓰시고요.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인 감정평가로 하여금 평가에다가 동그라미 1 쓰시고요. 동그라미 1 하게 한다. 평가자로 놓고 심의 거쳐서 새 가격 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7번은 아까 봤었고 봤고요. 굵은 8번 뭐 행정심판. 그러니까 행정심판 상급청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행정청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청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에 안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쪽에 네모 박스는 아무 관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14절 도시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7번 소멸시효.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3월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오이개발채권이죠. 오이개발채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상환기한은 5년부터 10년 사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국민 A가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2010년이라고 치죠.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짜리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10년짜리면 2020년 사이에는 갖고 와봤자 안 주죠. 그러면 2020년 이제 이게 뭐 편하게요. 5월달, 5월 며칠 해서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뭘 줘요?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2022년 그 5월 그 날짜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원금만 주고 그러니까 2025년 그러니까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더운 날 그 관청까지 갔다고요. 해께 가서 그러니까 한참 전에 그러니까 좀 100만 원이면 너무 작은가요? 10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려준 거 있죠?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왔다고요. 왔더니 그 공무원이 무슨 일로 오셨다고요? 1000만 원 얘기니까 돈 돌려달라고 이제 1000만 원 갖고 날짜 됐으니까 보시고 아이고 먼데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네. 어떻게 뭐 시원하게 커피 믹스 아니면 녹차 뭐 드시려고 뭐 녹차 예, 녹차 한 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그 딱지 나가시는 길에 그 휴지통 네, 안녕히 가세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아까 한 장 앞에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131조요.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5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요? 5년 지났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132조 14절 7번 소멸시효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해서 상환일 갚기로 한 날 10년 2020년 5월달부터 계산해서 원금은 몇 년이요? 5년 이면 꽝 되고 그 다음에 이자는 몇 년이요? 2년 이면 꽝 된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갖고 가면 원금과 이자 22부터 25 사이에 가면 원금만 25 뒤에 가면 예 거기 휴지통 인 거죠.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 관청에서 붙여주는 이자가 비싸요? 싸요? 싸죠. 근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돈을 빌린대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을 빌립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그렇지 산수가 안 돼도 그렇지 싼 이자를 왜 빌려줘요? 떼돈을 버니까요. 떼돈을 버니까 너 돈 좀 내놔. 그런 경우들입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3번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4번 그러니까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이것저것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상급청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부 장관이라고요. 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됐고요. 5번 아까 5년 10년 사이 정한다. 6번 똑같은 얘기고 7번 8번 매입 의무장 떼돈 버니까 너 돈 좀 내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법에 채권이 네 군데가 있고 네 군데 중에서 그 지방 관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지지난주 시설사업이요. 10년 미입행 지목이 돼이면 뭐 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거죠. 여기 지금 A를 보자고요.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년 지나서 1300원 된다고 치죠. 근데 A가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빌려주면 10년 지나서 얼마밖에 안 돼요? 1100만 원밖에 안 될 거라고요. 왜 빌려줘요? 안 빌려주면 못 빼기니까. 빌려주라고 돼 있으니까. 채권 사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A길래 이렇게 200만큼 손해를 보게 해요? 떼돈을 번다고요. 떼돈을 버니까 200만큼은 내놔라. 아무튼 뭐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10년 주니까 미래가치, 현재가치, 내가계수, 현가계수 깡하고 그거 다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200만큼을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8번 외울 건 아니고요. 떼돈 버는 사람이라고요.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8번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산 깎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 관급공사 땄다고요. 만고 땡이죠. 부도 파산 염려 있어요? 국가가 부도나요? 그런 거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음 나와요? 100% 현찰이죠. 공사 다 끝나고 그러니까 돈 나와요? 중간중간 사진 찍어보내면 제깍제깍 현찰 입금되죠.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공익사업을 하게 됐다고요. 떼돈을 버는 거죠. 돼 있고 당연히 9번 살 돈보다 더 샀으면은
돌려달라고 한다. 매입 문자가 매입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 상환 시장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까지였고요. 그 앞에 아무튼 개발계획 그쪽이 좀 복잡하지만 중요하고 실시계획은 내용도 없고 수용 띄엄띄엄 나오고 환지에서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각각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요. 이 밤 12시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정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